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량 라디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 이윤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량 라디오 1편을 업로드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싫어하진 않으셔서 예, 2 편을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살짝 싫어하시면 슬쩍 내리려고 했는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저희 메모학교나 한량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글을 어떻게 쓰는 거야?"라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살짝살짝 오셔서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렇게 그냥 자기 얘기 자기가 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궁금하면 좀 들어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는 가끔 테마를 좀 정해서 책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쓰신 좋은 글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을이니만큼 또 다음 주면 벌써 또 11 월이잖아요.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한량학교에서 아기를 낳으신 아기 엄마가 있어요. 예. 임신했을 때 이제 저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 들어간 몇 주를 빼고는 정말 줄기차게 지금 열심히 읽고 쓰고를 약 20 개월 정도 하고 있는 육아맘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분을 볼 때마다 항상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눈빛으로 레이저를 예. 사실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예.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고 또 이분은 키도 굉장히 작으세요. 예. 그런데도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애기 보면서도 시간 또 쪼개서 책도 읽고 그다음에 글도 쓰고 그렇게 바지런한 육아맘입니다. 게다가 책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이셔서 올려주시는 독서메모가 항상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책도 그중 하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 책 혹시 길에서 보거나 예 서점에서 보시면 '아 그때 이 한량학교에 어떤 분이 추천해 준 책 아니야?' 하면서 좀 이렇게 펼쳐 볼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정말 중요하지. 아이들에게도 똑같아. 책을 읽고 있는 동안은 평소에 속한 사회나 가족과 떨어져서 책의 세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고독하면서 고독하지 않는 거야.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발견한다면 살아가는데 하나의 의지처가 되겠지. 독서라는 것은, 아니, 도서관이라는 것은 교회와 비슷한 곳이 아닐까? 혼자 가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야.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도서관 설계를 시작하면서 무라이 선생님과 그의 사무실 식구들은 더욱 도서관에 집중하게 된다. 사무실의 막내인 나는 무라이 선생님과 식사하기 전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무라이 선생은 나에게 지금까지 가본 도서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디지? 라고 물어본다. 여러 도서관을 떠올리며 초등학교 때 다녔던 오래된 도서관을 이야기한다. 무라이 선생님은 도서관을 두고 고독하면서도 고독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한다. 정말 그랬다. 나에게도 도서관은 그랬다.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관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나의 첫 도서관이지 않을까 한다. 초등학교 때 갔었던 시립도서관, 친구들과 함께 가든지 혼자 가든지 상관이 없었던 곳이었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빌리는 거고 혼자 읽으며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친구의 개입은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혼자 어딘가에서 머문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밥 먹을 때도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고 학원을 가도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도서관은 늘 혼자 가던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어느 누구와 함께 간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친구와 도서관 가는 날에는 지하 매점에서 라면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뿐이었다. 도서관은 나에게 최초로 혼자서 머무는 곳이었다.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시립도서관도 그랬다. 아무리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다.
도서관 문을 여는 순간,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책의 세계로 들어간다.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책에서 읽은, 예, 고독하면서 고독하지 않는 거야. 예, 그 얘기를 도서관 이야기랑 잘 연결해서 써주셨어요. 너무 좋은 글이죠. 사실 도서관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어 그 '교회와 비슷한 곳이 아닐까?' 이 문장 정말 대단한 문장이 아닌가 해요. 예. 가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면 책을 보면서 예, 제가 첫 번째 '어쩌면 잘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라는 책에도 썼지만 제목을 이렇게 막 쭉 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게 그동안에 한 번도 눈길도 안 줬던 제목의 책들이 갑자기 쿵 하고 오면 '아 네 지금 여기가 안 좋구나.'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이나 뭐 도서관을 마음 처방전이 있는 학교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해요. 혼자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공간, 그곳이 아마 도서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이제 도서관 부분 개관 많이 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개관했다고 다시 재개관했다고 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여러분도 이번 가을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요즘에 도서관 가까운 데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셔서 쑥 보시면서 '요즘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나.'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 보시는 거 어쩌면 이 가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멋진 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글을 또 읽려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글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엄마 아빠 중에 특히 우리를 선택해 와준 것이 아이의 선택이라는 말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에게는 위안이 되는 말이겠다. 태어나서부터 불면 날아갈까, 혹시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건 어느 부모나 똑같을 것이다. 나 역시 부모가 되어 아이를 낳은 후 생명을 기르는 무거운 책임과 역할에 대해 한시라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 첫 아이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때 둘째가 태어났다. 두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건강하게만 자랄 줄 알았다. 하지만 둘째는 그렇지 못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돌 이후에는 시부모님께 맡기고 남편과 가게를 운영했고 힘들게 일을 했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그래도 보통의 아이들처럼 잘 자라기거니 했는데 둘째는 30개월이 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은 느릴 수 있지. 내가 어렸을 때 느렸다니까. 첫째도 빠른 것은 아니었으니 기다려보자 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닌 행동에도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 항상 발을 세우고 다녔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적인 행동을 보여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일까 생각이 들었다. 발달 검사, 언어 검사를 해보니 언어장애라는 결과가 나왔고 자폐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다. 아는 언니의 아들이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어 얼마큼 힘든지 알고 있었기에 자폐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이해할 정도로 앞이 막막했다. 검사 후 한동안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나는 계속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은 나에게서, 남편에게서, 시부모님에게서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원인을 찾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우선 아이를 치료해야만 했다. 일주일에 2번을 언어 수업과 감각 통합 수업을 하러 갔고 집에서도 촉감 놀이를 해주고 발달 놀이를 한 가지씩 했다. 관심도 없어 했지만 듣던 안 듣던 책을 읽어주고 말을 시켰다.
매일매일이 심장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 아이는 한마디씩 내뱉었다. 발음도 어눌하지만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7살이 되었다. 7살이 된 지금 자폐 성향은 아주 조금 남아있고 또래에 비해 언어 구사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고 책도 잘 읽지 않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장난감 이름을 줄줄 외우는 것을 보면 이만큼 따라와 준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고맙다. 둘째가 자라는 동안 많이도 울었고 많이도 나를 원망했고 많이 불안했다. 그런 시간들이 나를 부모로서 1cm만큼 성장하는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때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로. 나를 죄책감에 밀어넣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는 나를 선택해서 와준 고마운 존재니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 역시 이제 외모학교에서 지금 오랫동안 글을 쓰셨는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사실 가족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해오기도 하셨고 이쯤 되면 이 깊은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 역시 인물 메모하는 날 아이의 이야기를 꺼내주셨고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할 때 함께 낭독하면 또 각자 또 본인의 아이들 생각에 또 눈물도 짓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거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아이를 키우는 거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 육아가 힘든 이유를 제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가지 드는 마음들, 예, 그런 마음들을 이제 잘 한번 이런 글을 통해서 정리하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글 감사드리고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족에 대한 생각들 한 번쯤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 듭니다. 네, 한량 라디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앞으로도 좋은 책, 그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그 가을을 아주 촉촉하게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글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량 라디오 2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